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치 스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발한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되었나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팍을 거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들어보셨더라도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스팍 잘 아시는 분들도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지루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조금 저의 의견을 넣었으니까, 네. 하지만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른 트랙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팍이 이제 요즘 대세인 인메모리 컴퓨팅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많다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고 좀 기준이 없기는 해요. 몇 기가만, 데이터가 몇 기가만 돼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백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까지 가야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한 대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천 대까지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글로벌 커플 앱인 비트윈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거기서 이제 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또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 스팍 사용자 모임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이제 자리를 틀고 있는데 아래쪽에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좀 이따가 좀 간단히 소개드릴 아파치 스팍 기반의 노트북 프로젝트인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컴퓨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먼저 이제 이걸 쓰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게 이거를 쓰면서 굉장히 그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생겼고, 전에는 이제 그 분석 작업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이 스팍이 얼마나 요즘에 유행인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컴퓨터 숫자를 세 가지고 보여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글자가 조금 안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10년간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그 세력도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글자가 약간 뿌연 것 같으네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도가 나오고요. 2008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별의 크기가 뭐냐면은 그 컨트리뷰터 수예요. 근데 컨트리뷰터 수가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의 어떤 유명함이나 인기 이런 거 활발함 이거를 평가하는데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9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위쪽에 노랗게 레이저 포인터를 좀 잘 보이나요? 이쪽에 이제 하둡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그래서 하둡 커먼 프로젝트, 하둡 프로젝트, 그다음에 맵리듀스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줄이 자세히 보시면 줄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줄이 이제 공통되는 컨트리뷰터들이 많으면 이렇게 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스퀄 계열들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주도하는 그런 게 이렇게 되게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보시면 2011, 12년도 되면서 하둡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스팍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요게 스팍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12년이에요. 스팍이 점점점 커져서 보면은 이제 하둡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커지고 있고 점점 중앙으로 가고 있고, 이게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는 또 스팍이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팍이 여기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다커가 더 크게 있다는 거는 좀 함정인데,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약간은 이제 페어하지 않은 게 다커는 굉장히 제너럴한 프로젝트고 스팍은 빅데이터에 한정된 프로젝트라 원래는 다커는 여기에 안 나와야 맞는데 그래도 이제 또 꽤나 스팍이랑 연관성이 높은 프로젝트라서 같이 나오고 있고 네, 보시면 스팍이 거의 이제 제일 커져서 제일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있고 하둡도 아직도 당연히 많이 쓰지만 이제는 액티브하게 뭐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은 하둡이 이쪽에 있죠.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제플린의 광고를 슬쩍 하자면 여기 이렇게 은근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지금 2016년 이잖아요. 예. 보시면 스팍이 굉장히 중앙에서 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크기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제 스팍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동영상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블로거 어떤 분이 만들어 주신 거를 제가 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갑자기 등장해서 굉장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특히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럴까 한번 그리고 이게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도입한다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아직도 회사 안에서 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오픈 소스 새로 나온 스팍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도 그런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 설치랑 뭐 설정할 것도 되게 많고 할 게 많겠네. 그리고 이게 스팍이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광고하는 거랑 달리 실제로 써보면은 생각보다 내 경우에는 별로인 거 아닐까? 그리고 이미 나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뭐 다 많이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스팍이 잠깐 유행하다가 또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직 좀 쓰는 사람도 많이 없고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일단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홈페이지가 되게 이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인상에서 좀 먹고 들어가고 이게 설정할 게 예전에 하둡 같은 경우는 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설정하기가 복잡하고 네, 클러스터 만들려면 뭐 교육을 막 받아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설정할 게 많고 복잡했는데 스팍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나중에 나온 동생이니까 더 나은 점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돌려봤을 때 굉장히 성능 향상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로 올라간 다음에 이 스팍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치 프로젝트의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오픈소스로서는 네, 되게 아파치가 아무 프로젝트나 탑레벨로 올려주진 않거든요. 충분히 커뮤니티가 성숙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야만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또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초기에는 되게 불안정했었는데 1.0 버전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냥 이제 써도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써도 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좀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네, 작동 구조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능이 압도적으로 빠른데 대략 2배에서 좀 심한 경우에는 100배 정도까지 기존의 하둡 맵리듀스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쉽고 쓰다 보면은 굉장히 편한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SQL이나 스트리밍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R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하둡 같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굉장히 뭐 그냥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한 건데요. 이게 흰색이라서 포인터가 잘 안 보이네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계산을 하고 계산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도 다시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빅데이터 분석의 그냥 과정이거든요. 네, 요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굉장히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과정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이 또 굉장히 이제 10년이나 벌써 됐으니까 오래되고 하려는 작업도 복잡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데이터를 읽어서 연산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또 다시 읽어서 연산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또 연산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보시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그거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썼다 읽었다 하면서 뭔가 효율 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근데 이게 만든 사람이 바보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산 처리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에서는 일부 컴퓨터가 이제 고장 나거나 뭐 안 되는 경우거나 뭐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몇백 대 연결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대는 오늘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산 처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런 설계상의 선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스파크이 시기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 연산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고 하는데 그걸 다 하드디스크에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 디스크가 메모리로 바뀌었죠. 이걸 중간중간에 디스크에 읽었다 썼다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마지막 그 최종 연산 결과만 디스크에 다시 저장하도록 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데이터가 전부 들어갈 정도의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크게 싸져서 메모리를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죠. 굉장히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도 뭐 수백 테라 뭐 하드디스크 하나 해도 뭐 1, 2테라 뭐 몇 테라 정도잖아요. 수백 테라 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대에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걸 처리하는 컴퓨터도 이렇게 여러 대. 근데 컴퓨터가 지금 뭐 수십 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줄이 컴퓨터 한 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가 여러 단계의 반복 연산을 하는 거고 그 중간 과정을 예전에는 다 하드디스크에 다 썼지만 메모리에 들고 있으면서 이제 클러스터의 메모리가 충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러와서 연산을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로컬리티를 잘 확보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옆에 클러스터에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웃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계산을 하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중간 복구 지점이 없는데 아까 그 하둡에서 장애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 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팍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나요? 만약에 한 대가 이렇게 그냥 고장났다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그 연산해야 될 요 가운데 부분이 쭉 누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산 과정을 기록한 거를 리니지라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니고 그 계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그 리니지 게임도 아마 저 같은 뜻이죠. 계보. 그래서 계보라는 게 이런 어떤 혈통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데이터가 죽어서 없어진 데이터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뭐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겠죠. 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저장이 된다는 그 과정 전체를 저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옆에 말짱한 곳에서 다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냥 다시 다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무식한 방법인데 처음부터 다시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식한 방법인데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이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무식하게 해도 이 스팍의 뭐 메모리를 활용해서 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빠르게 수행되기 때문에 괜찮다. 다시 죽으면 다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철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활용한 이제 뛰어난 성능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릴 편리한 인터페이스의 조합이 이제 스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RDD의 내부 내용입니다. 자, RDD가 뭐 좀 생소한데 영어가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이거든요. 이게 탄력 있는 분산된 데이터셋이라는 뜻이라서 탄력 있다는 게 분산 처리나 장애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스팍 그거 RDD 이렇게 하시면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주로 언어는 메인 언어는 스칼라고요. 그다음 거기에 추가로 파이썬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스칼라랑. 그다음 자바도 지원하고요. 자바는 이제 많이들 쓰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나는 스칼라를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를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스칼라가 언어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간단한 표현을 가능한 언어라서 이게 맵리듀스에 비해서 코드가 극단적으로 간단해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칼라 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팍도 스칼라 쉘을 이용한 그 쉘을 제공하고 파이썬 쉘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탐색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아파치 제플린 같은 그런 노트북 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맵리듀스로 간단한 워드 카운트를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자바로 복잡한 코드를 작성을 막 했어야 됐거든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이제 되게 간단한 것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디버깅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스팍에서는 이렇게 같은 코드가 같은 일을 정확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줄의 코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해지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문제 생길 부분도 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로 많은 괴로움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쓰다 보면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힘들겠죠. 이거 하다가 다시 저거 하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쉘이 있어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는 거 빅데이터 할 때는 많이 쓰는데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이걸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알아가는 그런 방법인데 쉘을 활용하면 일단 뭐가 있는지 봐가면서 그리고 그 특성을 파악해가면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탐색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장성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아까 전처럼 간단한 코드로 분석을 하는 거에 이어서 이제 스팍 SQL이라고 코드 대신에 SQL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하둡에서는 하이브를 대체하는 그런 녀석인데요. 그래서 코드도 짜기 싫다. SQL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QL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스팍 스트리밍. 그래서 이거는 스팍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배치 태스크를 수행하는 도구인데 이 코드를 많이 바꾸지 않고도 그런 스트리밍에 윈도우 개념만 추가하면 그런 윈도우 개념을 가진 RDD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코드를 거의 공유하면서 배치 작업이랑 스트리밍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요. 이제 다른 뭐 스톰이라던가 이런 유명한 스트리밍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 대비 요거는 그 스트리밍의 람다 아키텍처라고 해서 배치랑 이거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을 많이 쓰시거든요. 코드를 거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MLlib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들 쓰십니다. 그 알고리즘도 거의 대부분 구현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분석 그리고 이제 스팍 기반의 R 그리고 제플린이나 그 밖에 수많은 그 확장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팍 할 줄 아시고 그 내용을 알면 이런 것들 이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확장하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쩍 광고인데 어디 넣을지 좀 애매해가지고 넣어봤는데 이게 제플린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스팍 코드나 아까 SQL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 코드를 넣으면 바로 거기서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까지 해주고 코드도 다 남아 있고 결과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탐색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훨씬 좋은 툴이죠. 이런 것도 쉽게 붙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컴퓨터 잘하게 생긴 이 사람이 이 스팍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2009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아까 전에 그 동영상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에 시작이 돼서 이제 2012년에 정말 최근이죠. 2012년에 오픈 소스로 첫 버전을 릴리즈를 했고 2013년에 아파치 프로젝트가 됐고요. 보통 1년간의 그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탑레벨 프로젝트가 되면서 그때 이제 확 명성이 올라갔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을 거고요. 막 국내에서 스팍 좀 일찍 쓰신 분들도 아마 이때부터 쓰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0.9 버전 릴리즈,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1.0 버전을 릴리즈를 했는데요. 이게 1.0 버전 뭐 아무렇게나 해서 1.0이라고 이름 붙여서 내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보통은 1.0 버전이라고 오픈소스에서 딱 내면은 굉장히 거기에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1.0 버전이 나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프로덕션에 쓰기 이게 좋긴 좋은데 프로덕션에 쓰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0.9 버전, 1.0 버전 나오면서는 프로덕션에 바로 써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버전을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릴리즈를 하는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저 컴퓨터 잘하게 생긴 저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스팍을 이용해서 대용량 테라바이트 정렬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누적 컨트리뷰터는 1000명이 돌파가 됐고, 네,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2.0 버전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2.0 버전에서 많이 바뀐 거는 없고요. 많은 것이 바뀌어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앞으로 스팍이 나아갈 방향성만 좀 제시가 됐다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좀 이 스팍을 꽤 오래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요. 일단 이 만든 분들이 그 좋은 프로젝트를 향한 이 순수한 열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드워킹하고요. 네, 팀이 전체가 뭐 정말 열심히 프로젝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항상 그 스팍 지나가면은 토론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까 전에 그 컴퓨터 뭐 잘하게 생긴 그 사람이나 같이 초반부터 이제 작업했던 팀들 이름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질문 같은 거 올리면은 뭐 몇 시간 안에 막 답변이 달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내용을 안 썼지만 그 초반부터 유닛 테스트 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저는 그 안정성 확보에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테스팅 툴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스팍이 이렇게 인기 얻기 전까지 이런 스팍의 지금의 자리를 노렸던 프로젝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능 향상을 기존 하드 맵 리듀스에 비해서 크게 꾀했던 프로젝트들도 꽤 많고, 몇 가지가 막 있는데 꽤 많고, 인터페이스만 또 우리는 좋게 하겠다. 아까 전에 뭐 코드 이만큼 되던 거 이만큼으로 줄이는 것도 되게 크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슈가 됐지만 뭐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왜냐면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일들이 크니까. 근데 스팍 같은 경우는 이 둘 다를 네, 노려서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브릭스는 네, 약 5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아서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 시간이 되게 짧다 그래갖고 스팍 관련된 내용은 일단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일단 제가 질답을 다 받아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예상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요 세션 끝나고 이렇게 오피스 아워가 있어서 저 배 방에서 뭐 제가 앉아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그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똘똘한 강아지가 다시 나와서 이게 스팍이 하드볼 대체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애매한데 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또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스팍이 기존의 하둡, 맵리듀스랑 하이브나 이런 애들이 하던 일을 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반면에 그 기존 작업들을 스팍으로 그대로 이렇게 포팅해서 옮기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팍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셔플링이 많이 일어나는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아이디로 그룹을 한다던가, 뭔가 뭐 이만한 큰 셋에서 이제 뭐 고유한 이제 애들을 뽑아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러스터들끼리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 경우, 요럴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다 못 올리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다 못 올릴 정도로 메모리에 못 올릴 정도로 데이터가 많으면 스팍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렇게 넘치는 데이터들은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흘려 넣어서 저장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는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다한 경우에 이거 다시 디스크에다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이제 하둡이랑 좀 약간 비슷해지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막 죽거나 하는 경우에는 막 무한 뺑뺑이를 돌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하둡에서 해도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둡은 이제 안 쓰고 다 스팍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자체를 그냥 무리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작업 단계로 쪼개서 돌리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냥 난 속 편하게 하둡으로 좀 느려도 하둡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약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개발자인데 아직 스팍을 지금 안 해봤는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빨리 시작하라고 일단 권해드리는데, 일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아껴져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또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컴퓨터가 되게 비싸서 몇백 대, 몇천 대, 뭐 한 몇십 대라도 연결해서 클러스터 운영하려면 비싸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하둡 클러스터에 비해서 속도가 뭐 10배,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향상은 쉽게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배 빠르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냥 나는 수행 시간이 비슷해도 된다 하면은 컴퓨터 대수를 5분의 1로 줄여도 뭐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그런 시간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팍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쓰일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하시면 이런 커리어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인데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해보는데 스팍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그게 좋기는 한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런 구글 애널리틱이나 뭐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 뭐 등등 이런 무료 분석 툴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그걸로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툴들은 빅데이터 툴은 아니거든요.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는 약간은 빅데이터 툴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구미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을 때는, 그리고 좀 대용량의 분석을 해야 될 때는 그때부터 이제 스팍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드브로 분석하고 있던 게 있는데 스팍으로 다 옮겨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걸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새로 만드는 건 다 스팍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맵리듀스 코드는 스팍으로 조금씩 옮겨서 한 달 정도 하니까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남은 거는 또 약간 게으르게 놔두었다가 그냥 전부 다 옮기고 하둡 클러스터 내리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둡으로 하고 있던 회사들은
예,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겠고, 저희는 이제 하둡 클러스터는 회사 안에 이렇게 컴퓨터들이 있었고 스파크 클러스터는 전부 클라우드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또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요. 이제 훨씬 규모가 크고 이 회사 내부에 이제 구성된 클러스터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옵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할 가치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일단 성능 향상이 정말 크고, 그다음 그건 곧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반대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는 있고, 이게 또 훨씬 코드가 간단해져서 디버깅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쓸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에 이거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모리가 되게 부족한 클러스터인데, 왜냐면 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메모리 많은 컴퓨터 사면 되는데, 그 이제 이미 구축해 놓은 클러스터가 메모리 막 128메가짜리 꽂혀 있어서 너무 클러스터 메모리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쓸 수 있는지? 네,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처럼 반복 작업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데이터가 쭉 흘러가는, 읽고 쓰고 하는 이제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하둡에 비해서 큰 성능 향상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잘하면 뭐 2배, 1.5배에서 2배, 이게 좀 모든 부분이 좀 새로 나오고 효율화가 돼가지고 하둡보다는 성능이 보통은 더 좋긴 좋거든요. 근데 큰 향상은 없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일단 하면 이득이긴 하죠.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좋잖아요. 코드 이만큼 안 짜도 되고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전에 좀 설명했던 스팍의 약점, 막 그룹핑 같은 셔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은 태스크를 수행을 하려면 메모리가 분명히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하둡은 늦게라도 끝나거든요. 막 일주일 걸리고 2주 걸려도 작업이 다 끝나긴 끝나거든요. 근데 스팍은 중간에 막 죽어버리거나 무한 막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질답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팍 SQL이 아까 전에 확장 기능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부가 기능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점점 좋아지고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 이제 데이터 분석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이만큼이 이제 그런 SQL 기반의 어떤 도구를 사용한 그런 BI 툴들, 이게 비중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스팍에서도 이제 스팍 진영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스팍 SQL에다가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업된 것들을 보면 스팍 SQL 쪽 작업이 많아요. 어떤 작업들이냐면 뭐 기존에 이제 지원하던 표준 쿼리문들을 막 복잡한 서브 쿼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게 원래 초기 버전 스팍 SQL에서는 안 돌아갔었거든요. 간단한 쿼리만 돌아갔었는데 복잡한 쿼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쿼리 지원 혹은 그 수행 성능 뭐 이런 쿼리 최적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연구가 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스팍 2.0에서 새로 나온 데이터셋이라는 API가 있어요. 아까는 RDD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컬럼이 정해져 있는 정형적인 어떤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API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팍 SQL이 중요해지는 거랑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이 있고 기존에 정말 옛날에 많이 하던 그런 것들이죠. DB에서 이렇게 쿼리 날려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처리하려고 그쪽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보시면
이게 스팍이 기존 사업 영역을 많이 차지하려고 확장을 막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럼 RDD는 없어지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RDD는 이제 RDD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자유도 높게 데이터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쓰는 것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나는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좀 자유도 있게 데이터 처리하고 싶다 이런 니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RDD API도 같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할 게 많아지고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RDD만 알면 스팍 나 알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데이터셋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좀 복잡해진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 이제 데이터셋이 목표로 하는 그런 시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텐서플로우 같은 거 정말 핫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텐서플로우에 이제 그 엔진으로서 또 스팍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팍이 이런 대용량 고성능 처리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리고 텐서플로우 말고도 뭐 유명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인 아파치 마헛 같은 경우도 그 백엔드를 전부 버리고 스팍으로 다시 교체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팍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한마디로 뜨는 프로젝트들의 그런 엔진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SQL 기반의 그런 분석 툴이다 BI 툴들과 정면으로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많이 쓰이고 점점 더 널리 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스팍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빅데이터 분석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쓰일 수 있는 제너럴 컴퓨팅 엔진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오피스 아워에서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